중요한 건데 여러 번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게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진다던가 주머니에서 뭐를 뽑는다던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 근데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말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 시행이에요. 주사위를 던지면 결과가 눈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런 걸 시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짓을 한다? 그게 시행이야. 그러면 시행을 하면 결과가 생기지. 주사위를 던지면 결과가 생겨. 눈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집합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표본공간이에요. 표본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용어가 표본공간.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한 번 던져. 그러면 요게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지. 이걸 집합으로 나타낸 게 표본공간이야. 진짜 이제 확률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집합과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통계학과 들어가면 집합부터 다시 배워요. 집합론부터. 그래서 집합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걸 표본공간이라 그러는데 표본공간이 영어로 얘기하면 표본이 샘플이잖아. 샘플. 공간 그러면 스페이스고 샘플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표본공간은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인데 대문자로 S로 보통 많이 써. 또 표본공간 S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잖아. 사건 그러면 뭐가 벌어졌어. 무조건 그것도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사건은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 사건의 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2, 4, 6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사건을 적으시오 그러면 항상 집합으로 써줘야 돼. 2, 4, 6. 그래서 이게 시행을 하면 표본공간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표본공간 안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의 정의는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 이렇게 부르면 이 사건 A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런 게 사건. 그럼 근원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근원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을 다 근원사건이라 그래. 그래서 표본공간에서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다 근원사건이라 그래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르고 전사건은 표본공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전사건, 전체 집합, 전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계학에서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는구나. 맞아. 사건하고 집합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전사건 그러면 전체 집합. 표본공간도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공사건은 공집합. 니들 예상대로 공집합.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걸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공집합. 공사건은 그냥 이렇게 써요. 공사건, 공집합. 그래서 합사건. 그러면 합집합. 맞아. 합집합. 이렇게 써. A 합 B. 그러면 A 합사건 B. A 또는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합사건의 의미가 사건 A랑 B가 또는 A 또는 B로 일어나는 거. A가 일어나도 좋고 B가 일어나도 좋고 그걸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그리고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부르면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A 합 B가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나도 좋고 B가 일어나도 좋고 그러니까 짝수가 일어나도 좋고 5의 배수가 일어나도 좋고 합집합이 이제 합사건이 되는 거야. 또는이란 말이 합사건에서는 중요하고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곱사건. 그래서 곱사건은 교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예를 들어서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 그러면 A 교집합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짝수면서 3의 배수 동시에 일어나는 거.
짝수면서 삼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교집합. 이게 곱사건.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얘는 짝수이기도 하고 삼입배수이기도 하가. 이게 곱사건. 그리고 여집합은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거 여사건. 이건 당연히 이해가 가겠지. A의 여사건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은 거. 그러면 1, 3, 5가 A의 여사건. 이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말도 중요한 거야. 지금 중요한 말을 체크해보면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집합 배울 때 서로소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서로소인 관계. 그러니까 배반사건은 혼자가 배반사건이 될 수 없어. 둘이 만나서 비교했을 때 두 사건은 배반사건의 관계가 있어요. 두 사건의 관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배반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표본공간, 그리고 사건, 그리고 배반사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사건은 다 이런 건 다 알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건, 전 사건은 많이 쓰지 않으니까. 공사건, 공집합. 합사건, A 또는 B. 합사건이란 말도 잘 안 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A 또는 B. 그러면 A 합집합 B. A와 B가 동시에. 그러면 A 교집합 B. 그리고 배반사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을 때. 얘네 둘의 관계를 이제 서로서라고 안 부르고 통계학에서는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둘의 관계. 연습해 볼게요.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 적어보세요. 그러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집합에 전체 집합에 나열해서 쓰면 표본공간이에요. 1, 2, 3, 4, 5, 6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 그러면 이 안에서 1, 3, 5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 그러면 2, 4, 6 집합 안에 나타내는 게 사건. A의 여사건, A의 여집합 얘기하는 거야. A의 여사건은 1, 3, 5의 여사건이니까 2, 4, 6. 그리고 사건 A와 B는 보다시피 사건 A와 B는 홀수하고 짝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 주사위의 눈이 짝수면서 홀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배반사건. 이런 관계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그 주사위는 이렇게 아이들이 1, 2, 3, 4, 5, 6이니까 잘 나타내. 그런데 1, 2, 3, 4, 5, 6이니까 잘 나타내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게.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많이 질문하니까.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 만약에 동전 두 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결과가 있고 표본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주사위는 숫자로 잘 썼는데 표본공간 선생님 샘플 스페이스에 대문자 S라고 쓴다 그랬지?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앞뒤로 쓰는 거예요. 앞뒤. 그리고 두 개를 던졌잖아요? 그럼 순서상으로 써줘. 앞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을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헤드 그래서 H. 뒷면을 영어로 보면 꼬리. T라고 쓸 거야. 꼬리.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둘 다 앞면 이렇게 쓰어주면 돼.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하나는 뒷면, 하나는 앞면, 그리고 뒷면.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생기잖아. 그게 이렇게 다 나열해서 쓴 거야. 동전은 앞뒤로 쓰면 돼요. 만약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 주사위 두 개 던졌다 그러면 그것도 순서상으로 1 나오거나 1, 2 나오거나 1, 3 나오거나 해서 요거를 쭉 해갖고 6, 6까지 이렇게 써주는 게 동전 주사위 두 개 던진 거. 사건 쓸 때 동전은 이렇게 써주면 돼. 앞면 뒷면으로.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표본공간을 구하시오. 그럼 택할 때 표본공간 S, 샘플 스페이스.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 그러면 1을 택했을 수도 있고 2를 택했을 수도 있고 3을 택했을 수도 있고 4를 택했을 수도 있고 5를 택했을 수도 있으니까 표본공간은 1, 2, 3, 4, 5. 원소의 개수가 5개. 그럼 이 안에서 이 시행을 했는데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을 A라 그러면 이 사건 A는 1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건, 표본공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자, 여기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합에서 이제 확률은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 시행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지금은 간단하지만 확률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시행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래.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 할 때, A 한번 써볼래? A라 할 때, 그러면 이제 사건은, 그치? 다 집합이야. 주사위를 던졌대. 소수의 눈이 나온대. 여러분들 1은 소수 아니에요. 2부터 써야 돼. 2, 3, 5. A라 할 때. A와 서로 배반인 것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A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공사건도 얘랑 배반이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1만 있어도 배반이죠? 이거 다 나열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4만 있어도 그렇고 6만 있어도 쟤랑 배반이고 1, 4가 있어도 쟤랑 배반이고 이렇게 등등등 총 몇 개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거는 1학년 때 집합 공부할 때 우리가 했던 게 있어. 그럼 부분집합,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 중 (2,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2하고 3하고 5를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이거 1학년들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까? 1학년들 스타일대로 해보면 1학년들은 집합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대. 전체 집합이 있는데 2,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구해야 되니까 이걸 딱 지워버리고 하나, 둘, 세 개 남았으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이유를 알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몸에 배가지고 2의 n제곱해서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이 원리가 이거지. 2하고 3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집합기호를 딱 열고 내가 선택을 할 건데 1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4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6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하고 4하고 6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어요. 그죠?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얘도 안 넣고 얘도 안 넣고 얘도 안 넣은 게 공집합. 얘는 넣고 얘는 안 넣고 얘는 안 넣은 게 요거.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얘 넣고 얘 넣고 얘를 안 넣은 거. 그래서 1을 넣느냐 안 넣느냐, 4를 넣느냐 안 넣느냐, 6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경우의 수가 총 8가지가 생기니까 그 집합이 8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질문이다. 배반 사건의 개수 구하기. 4번 한번 풀어볼게. 4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여기까지가 얘들아 요게 시행이야. 뭘 하죠?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 이게 시행이에요. 지금부터 기초부터 탄탄히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은 시행이 있어. 그러면 표본 공간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표본 공간을 떠올려야 돼.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는데 그러면 그 카드에는 1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2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해갖고 20까지가 나올 수 있지.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8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한대. A 한번 써보는 거예요. A라 한대. 사건 A가 8의 배수래. 한번 적어볼까? 근데 표본 공간 안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표본 공간 안에서만 8의 배수 8, 16 끝이죠? 표본 공간은 1부터 20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홀수가 적힌 카드 B 한번 써볼까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 쓰지 마시고 1, 3, 5 뭐 점점점 해서 19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C는 좀 촘촘하게 써봅시다. 18의 약수가 적힌 카드 1, 2, 3, 4 안 돼요, 5 안 돼요, 6, 3, 18, 2, 9, 18, 그 다음에 18. 자, C는 1, 2, 3, 6, 9, 18.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D. D는요, 1 완전 제곱수예요. 4 완전 제곱수고,
9 완전제곱 쓰고 16 완전제곱 쓰고 여기까지밖에 없지? 표본 공간 안에서. 이럴 때 배반 사건인 것만 골라보세요. 기억 A와 B, A와 B는 배반이죠. A와 B는 교집합이 없어요. 공집합이야. 그 다음에 A와 C, A와 C는 배반 사건이 A와 C도 배반 사건이네. A와 C도 배반 사건이지. 교집합이 없죠. 그 다음 B와 D, B와 D는 배반 사건이 아니지. 9가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와 D, C와 D도 9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니지. 이렇게 배반 사건 골라주는 거야. 정답은 기억, 니은. 자, 그 다음 또 표본 공간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사건 A가 2, 4, 6, 8 그리고 사건 B가 1, 3, 4, 6, 7일 때 표본 공간 S의 사건 중에서 S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A, B와 모두 배반이려면 A의 원소인 2, 4, 6, 8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B의 원소인 1, 3, 4, 6, 7도 4, 6, 7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A와 B 두 사건에 모두 배반이려면 5만 두 개. 그지? 공사건이거나 5만 있거나 이렇게 얘네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2개.